우리가 장부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홈택스, 여러분들이 홈택스를 보시면 이 경비율을 해서 신고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겠지만 수수료가 나가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거 보면 홈택스 이용해서 경비율로 하는 방식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앞에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경비율로 해서 소득 금액을 할 건지 내가 지출한 거를 입증해서 장부에서 소득 금액을 계산할 건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실제 장부 작성한다는 말은 수입에서 비용 빼고 비용은 내가 실제 사업하면서 지출한 것들만 빼야 되겠죠.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비, 사업 관련된 경비를 빼서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약간 융통성 있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직접 비용을 뺍니다. 장부. 아니면 경비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유리한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런 경비에 대해서 경비율 보시면 추계랍니다. 비용 항목을 법에서 업종별로 규정해 놨습니다. 단순 경비율, 매출이 크면 기준 경비율, 매출이 작으면 단순 경비율. 근데 이 기준 경비율은 되게 작아요. 단순 경비율은 경비율이 큰데, 예를 들어 단순 경비율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단순 경비율은 뭐 70%다. 근데 기준 경비율로 하게 되면 뭐 20% 이렇게 많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매출 규모에 따라서 내가 경비율로 한다면 단순할지 기준할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단순 경비율이라면 수익 금액의 업종별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즉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 곱한 금액이 비용입니다. 수입에서 비용 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 뺄 거 좀 뺀 다음에 뭐 인적 공제라든지 이런 거 뺄 거 좀 뺀 다음에 세율을 곱하겠죠. 그래서 사업 소득 금액이 직접 세금하고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 경비율은 매출이 큰 그 사업자에 대해서 각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기준 경비율 하는 방식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수익 금액이 있고요. 수익 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에서 빼주는데 하나 더 빼줍니다. 인건비, 매입 비용, 임차료. 근데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해서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뭐 신고한 금액이 있고, 그다음 매입 비용 세금 기한서 받아서 뭐 재고 구입할 때 세금 기한서 받아서 입증해야 되고, 고정자산 임차료, 예를 들어 제가 건물 월세 낸다, 그런 임차료 비용들 이런 게 입증된 게 있으면 기준 경비율로 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추가적으로 빼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지가 않다면 거의 기준 경비율은 수익 금액 빼기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율 곱한 금액만큼 해서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단순 경비율은 그냥 단순 경비율 뺀 금액만 빼주는데, 기준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 곱한 금액 빼주고 추가적으로 입증된 인건비, 매입 비용, 임차료도 빼주게 됩니다. 근데 입증된 인건비나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가 없다면 이 경비율 곱한 금액만 빼주는데, 단순 경비율에 비해서 기준 경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 경비율을 하게 되면 사업 소득 금액이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업종별로 내가 추계로 신고하는데 단순이냐 기준이냐 각 업종별로 이런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6,000, 3,600, 그 다음 2,400 이렇게 이상이 되면 기준을 해야 되고요. 미만이 되면 단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첫 해 신규 사업할 때 단순 경비율, 그 다음에도 일반적으로 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 연도 매출액이니까 가령 21년도에 오픈했다. 그러면 21년도는 단순 경비율. 근데 22년 할 때 직전 연도 매출액 규모를 해야 되니까 직전 연도 오픈한 연도의 매출은 많지 않겠죠. 그러면 첫 해 개업할 때 그 다음 연도까지는 일반적으로 단순이 되고, 그 다음 매출 규모가 늘어나면 그 다음 연도부터 기준 경비율로 바뀌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 경비율로 할 때는 경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 소득 금액이 적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해 개업할 때 그 다음 연도, 그 후부터는 이제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면 반드시 장부 작성할 때랑 두 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속 강조하지만 개업하는 연도, 그 다음 연도는 단순 경비율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 또 한 해가 지나면 기준경비를 하는데 기준경비율이 작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럼 그때는 기장을 할지를 꼭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기준경비율은 만약에 우리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이나 기준보다 내가 장부 작성하는 게 훨씬 더 경비가 많다면 오히려 장부 작성하는 게 절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홈택스 들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해 보시고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안인데 단독명의보다는 가족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소득 분산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같이 일을 해야 되겠죠. 저하고 제 아들하고 실제로 공동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이 아무래도 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는데 좀 더 절세가 됩니다. 가정이 필요합니다. 전제가 필요합니다. 실제 공동으로 사업한다면이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장부기장, 추계로 하는 것, 장부하는 것. 추계일 때는 단순이냐 기준이냐, 기장하는 거는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매출 규모가 작다면 간편장부할지 단순할지 두 개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하면 되고요. 근데 첫 해나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단순 경비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근데 3년 차가 되면 매출이 커서 경비율을 한다면 기준 경비율을 해야 되고요. 장부 작성 두 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부 작성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조세 특례제한법상 기계장치를 투자한다든지 또는 사람을 많이 채용한다든지 그럼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세금 혜택이 있는데 누락하지 않도록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부 작성을 하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장부 작성을 해야 되겠죠. 혹시 임직원들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또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사업소득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번 차시, 저번 차시 굉장히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 20명 중에 19명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저는 수술 하나도 안 받고 계속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하는 방법.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그 친구들이 자력으로 전부 다 홈택스 통해서 자력을 신고합니다.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경비, 입증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직접 홈택스를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신고도 해보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2번, 3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경비율이냐, 장부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